soul, be in the moment, yes. But give the future your utmost attention. Exactly, Wordsmith. The boss is back, the only man you should call on when the party is packed. From Paris to LA, they say I'm sharp as a pin. When it's a cool J party, you gotta get in. So get d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인더메이킹 라디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인더메이킹 라디오는요, 바로 힙합 문화를 기반의 문화들을 주로 다루며 다양한 직업군과 영역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며 나눔, 토론, 문화 보존과 홍보, 정보 전달, 엔터테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보의 전달과 소통의 플랫폼으로 기능을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지금 또 함께 들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모든 리스너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멋진 시간을 함께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개해야 될 분들이 계시죠. 오늘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엠키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래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문화예술 공연 기획, 그다음에 연출도 좀 공부하고 있고요. 다양한 예술이랑 힙합 콜라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로컬에서의 다양한 서브컬처죠. 서브컬처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그리고 나이가 뭐 5, 60대가 돼도 힙합 얘기하고 같이 칠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꿈꾸는 엠키라고 합니다. 힙합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래퍼이면서 기획자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라디오 작가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라디오 작가는 음악을 항상 들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음악의 문외한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듣는 귀가 생겨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듣고, 라디오 작가 출신에 지금은 오디오 드라마 같은 공연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재현 작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셨습니다. 조앤님. 저는 미국 서부에 사는 조앤이고요. 원래도 예술을 좋아했지만 예술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각종 그 음악들과 뭐 미디어와 드라마와 영화를 굉장히 많이 섭렵해서 보는 편이에요. 얘기를 좋아하고 스토리나 시나리오를 되게 좋아해서 그 고타님 소개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저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겟다운,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교 이제 스트릿 댄스 관련한 학과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이제 댄서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교수님이 겟다운을 보고 과제를 내줬대요. 그걸 보고 감상문을 쏘는 과제를 내줬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댄서들은 굉장히 귀한 드라마로 여긴다. 뭔가 느낌이. 그리고 출연한 사람들 중에 윌 스미스의 아들이 나옵니다. 제이든 스미스. 네, 디지라는 캐릭터로 출연을 했다라는 사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흑인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셨을 네.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근데 제가 2016년도에 미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텍사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같이 갔던 친구랑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이 간 친구가 형 흑인 교회 한번 가볼래요? 주말에? 이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진짜 가보고 싶어. 이제 여러분들 가스펠이라고 아시죠? 찬송가. 네네. 굉장히 그 흑인 교회랑 백인 교회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는 조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미국에 살고 계시니까 혹시 흑인 교회 네. 가보셨습니까, 조혜님? 저 흑인교회 가봤어요. 그 어디 다른가요, 백인 교회랑? 더 열성적이죠. 네. 약간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진짜 웃긴데요. 한국의 진짜 친한 순복음교회랑 솔직히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막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간마다 계속 아멘 할렐루야 하시고요. 그 리액션이 엄청 뛰어나세요. 약간 응답 받는다? 그거 있잖아요. 은혜 받는다. 은혜 그런 것도 받는다. 하시고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100% 에너지보다 한 200% 뽑아내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뉴욕에 갔었는데요. 놀러 갔었는데 흑인 교회를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갔었는데
동양인은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할렘가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눈 마주치지 말라고 그래서 막 되게 자동차에 막 총알 자국 있고 막 약간 무서웠는데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우선 저는 공연을 보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와우. 찬송가를 부르는데 막 그 큰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막 네, 연주하고 노래하는데 그냥 공연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되게 음악적이다. 저 사람들은 몸 자체가 되게 음악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키워드가 몇 개 있네요. 재현 작가님 얘기하실 때 약간 이제 총알 구멍이 있는 자동차, 그리고 큰 엉덩이, 그리고 공연 같은, 네, 요 세 가지가 인상 깊은 것 같은데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 키포인트 잘 기억하고 다음에 저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이 1977년도입니다. 바로 이제 브롱스를 배경으로 하죠. 뉴욕의 브롱스를 배경으로 하고 그 필름 자체가 거리 뷰가 상당히 드라마 상에서 좀 신나는 음악들과 그 7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곡들과 함께 활기찬 그 거리의 활기찬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좀 느낌이 왔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뮤지컬 같았어요. 구성 요소나 이런 게 구도 이런 것도 그렇고 중간에 노래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뮤지컬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건 재밌었는데 약간 갑자기 얘기하자면 보다 보면 살짝 거기 설정된 나이보다 조금은 다들 조숙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길거리를 촬영한 것들은 약간 효과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의 그 필름들을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교차하면서 그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거를 약간 알려주는 느낌이랄까? 좀 더 실화에 바탕을 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더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고 막 그런 좌충우돌하는 이야기지만 그걸 담아내는 그릇 자체가 가볍지 않고 약간 무게감이 실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낙서 문화, 바로 이제 그래피티죠. 그래피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피티 아트들이 이제 낙서가 되어 있는 지하철들이 막 지나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요. 불타는 건물들이 그 시대를 상징하는, 브론즈를 상징하는 뭔가 아이덴티티이기도 하니까요. 그 당시를 연상케 하는 그런 패션들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앵키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패션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춤을 추거나 아니면 뭔가 힙합 문화에 접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오히려 이질감을 안 느낄 것 같다? 저게 옛날 스타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질감을 덜 느낄 것 같고, 저는 요거 보면서 랩이랑 디제잉, 뭐 비보잉도 살짝 나오긴 하지만 그래피티 부분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좀 더 날것의 정서를 표현해주는 거라고 느껴서 그런지 특히 그 뒷부분에 북스가 연설처럼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아는 그래피티를 인용해서 연설을 하잖아요. 약간 그 유대가 보면서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서 저도 의아하긴 했는데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그래피티 얘기를 할 때는 바스키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흑인의 검은 피카소라고 불리는 그 그래피티 예술가잖아요. 27의 유저란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서 그 연설할 때 백인 정치가나요? 뭐 의원이었나요? 그래피티를 하면 벌금을 물게 하겠다. 뭐 막 이런 얘기였는데 그 뒤에 바로 연설을 하는데 철도에 그려진 그래피티 얘기를 꺼내면서 청년들의 그 유대감을 끌어내면서 약간 보수적인 그 전 세대에게 뭔가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듯한 어떤 통쾌함,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건 브롱스가 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0년대나 지금 2000년대 뭐 10년, 20년이나 사실 달라질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되게 안타까운데 진짜 길거리가 거의 쓰레기로 좀 가득 차 있고 뒤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조금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예술이나 운동밖에 없었잖아요. 그걸로 승화시키고 풀 때가. 그래서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이를 키우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 청년들은 음악이나 비보잉을 하고 뭐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만들지만 너무 가정 환경들이 다 우울해요. 암울한데 그 암울함을 되게 위트 있게 담담하게 표현해서 더 슬프다? 더 속상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봤어요, 저는. 재미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그래피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 샤오를 본 사람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으면 누가 그런지 모르는 거죠. 이름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와, 저 드래곤 피스트 클랜 작품 봤어? 막 이러면서 야, 걔 쩐다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무성해지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죠. 이 드라마에서 그래피티의 실제 문화의 분위기를 최대한 이제 굉장히 잘 살렸다. 시나리오를 좀 더 극적으로 만들면서 이제 이게 힙합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를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래퍼들은 이거를 볼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랩적인 요소가 되게 반가운 포인트들이 되게 많긴 해요. 막 요즘도 쓰는 플로우들이 나오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막 그 뭔가 서로 약간 우리 좀 된다. 야, 이거 멋있다. 약간 이렇게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뭐랄까 노스텔지어처럼 되게 그리운 분위기긴 한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고 되게 이쁘게 정갈하게 멋있게 내 거를 준비해야 뭔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자의 허들이 되게 높은 것 같아서 이걸 보면 정서적으로 뭔가 좀 더 힙합 멋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놀이터에서라도 이런 게 많았으면 좀 더 즐겁지 않았을까. 한참 뒤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 나이대의 경험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때 내가 약간 꿈꾸던 그림이 이제 여기 겟다운에서는 보여지는 거죠. 물론 그런 범법이나 위험 그런 걸 말고 이제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향수에 젖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지 않았나. 그 랩을 잘하는 친구가 너무 사기캐긴 해요. 딱 한국 래퍼들 같아. 피아노도 잘 치고 막. 그리고 그 연필 잡는 거 보셨죠? 연필 잡는 게 네네.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연필을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을까? 근데 항상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일기식으로 쓴다는 게 되게 저는 인상스럽고, 아, 그게 글쓰기에 진짜 힘이구나. 반복의 결과구나. 저는 그 친구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나 이제 겟다운 하면은 힙합 덕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드라마였다고 해요. 힙합 탄생의 시기를 굉장히 잘 묘사했다라고 하고요. 약간 대사에서도 에이 디스코 패션 너 나가 너 꺼져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인 뭔가 적대감이 있는 힙합 안에서는 이제 전설적인 DJ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두 명이 나오죠.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 그리고 DJ 쿨헉이 잠시 나옵니다. 좀 약간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는 굉장히 좀 분량이 좀 많죠. 거기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대역들이지만 근데 맞아요. 네. 예 근데 사실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량은 여기서는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가 조금 제일 많고요. 그리고 반바타는 아예 이제 언급이 안 되지만 줄루네이션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구도를 잡다 보니까 사실 쿨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이야기도 있고 그런 편이다 보니까 약간 이게 시대적으로 이소룡에 심취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양적인 거를 따와서 약간 반대편의 구도, 약간 무당파와 약간 정파사파 나누듯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걸 하려고 좀 더 그렇게 쓰지 않았나. 대사들도 보면 막 그렇잖아요. 막 되게 오스 막 이러고 동양적인 대사들 막 그런 걸 막 난무하잖아요. 도저 이러면서 맞죠? 맞아요. 그리고 막 쿨헉 등장할 때는 거의 성각자야. 약간 약간 신선처럼
이렇게 나오고. 약간 저 그거보다 빵 터졌는데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 앞에 이제 뭐 판타스틱 4 플러스 1 이제 내 크루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스승님 크루입니다.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가 자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랬는데 그때 빵 터졌어요. 무릎을 갑자기 왜 꿇어? 미국 아닌가? 이러면서 뭐지? 약간 소림사가 여기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맞아요, 받았고 맞아요. 저 이소룡의 영향이 이렇게 컸구나. 막 브루스리 막 이런 게 되게 컸구나. 걔네가 약간 중간에 뭔가 뭐 화음을 약간 넣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 보고도 너무 웃겼고 옷차림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오마주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린한데 몸도 되게 야리야리한데 다들 그렇게 입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옷 구경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겟다운을 시청한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접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보시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겟다운이 예전에 봤을 때는 막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냥 '아 이거는 저에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힙합하는 친구들, 예술하는 친구들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 힙합의 역사가 미국 현대사의 역사랑 굉장히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뭐 DJ 쿨하기나 뭐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 겟다운을 보면서 '아 이거는 되게 초보자용으로 정말 미국 역사 특히 브롱스나 그쪽의 역사를 되게 자세히 하지만 그쪽 친구들의 감정에 이입해서 알려줄 수 있는 작품이다.' 생각하고 너무 눈요깃감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봤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 큰 거예요. 기대가 아예 없었거든요. 기대가 없으니까 아예 제가 일부러 예전에는 그냥 흘려서 봤는데 더 자세히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대사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이지킬. 지크가 얘기할 때 그 친구는 진짜 모든 게 진심이잖아요. 자기답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친구 대사는 정말 외워도 될 정도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네. 조앤님 정말 몰입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걸 보고 울 수가 있군요. 네네. 되게 깊은 대사들이 많았어요. 그쵸, 여자친구한테 예. 말할 때도. 맞아요, 맞아요. 되게 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시인이라서. 저는 이거를 사실 손이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넷플릭스에서 딱 봤을 때 좀 너무 캐주얼한 느낌인 거야. 그래 가지고 저는 예전에 뭐 허슬 앤 플로우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힙합 영화들을 먼저 봤으니까 그런 비주얼이 좀 더 약간 제 취향에는 더 맞았는데 캐주얼해서 손이 안 가다가 '그래도 한번 봐야지.' 했을 때 놀란 거는 별 기대 없이 봤는데 놀란 거는 이 서사의 정리가 저는 막 인터넷 검색이나 저 막 공부하듯이 막 파편적으로 모아서 따로 약간 타임라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게 음. 쓱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번역도 나름 신경 쓴 것 같아요. 그 라임 부분을 영어로 라임은 다 맞는데 그걸 한국어로 바꿀 때도 이렇게 살짝살짝 신경 써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 약간 그런 흔적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유는 뭐 내가 사랑하는 요소들이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하니까 '언젠가 한번 봐야지.' 약간 고런 느낌? 그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이해가 정말 높은 사람들이 이 작품들을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시상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모든 인원이 다 그 음악과 그 작품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패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의 깊이라든가 역사적인 어떤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대사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스토리가 어 아무것도 몰라도 다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플롯을 갖고 있어서 호기심이 계속 든다든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어떤 음악들이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잘 쓰여져 있고 또 힙합이라는 장르가 춤을 추게 하잖아요, 사람을 신나게. 그래서 그걸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았고 랩이라는 것이 약간 통쾌함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 랩을 막 이렇게 멋있게 딱 끝냈을 때 '와우.' 하고 이렇게 환성을 지르게 되는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춰진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야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연고지도 없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야구 경기를 보면 엄청 길게 하거든요. 근데 야구를 아는 사람이 슬쩍슬쩍 알려주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걸 들으면서 야구 경기를 보면 그때부터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볼 때 고타님처럼 좀 수다스럽게 옆에서 "저거는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야." 막 그러고 이제 저희 셋이서 이거 얘기할 때도 그 G드래곤 음악에 Get Your Crayon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 DJ한테 가서 크레용을 딱 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딱 짚어 주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또 되게 수다 떨면서 보기 좋은 영화가 아닌가. 왜냐면 수다 떨어도 진행을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막 있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앵키님, 재현 작가님, 조혜님 오늘 말씀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드라마를 안 본 이제 한국인들이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말에 의하면 굉장한 작품이네요, 이 작품은. 그럼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 한 명을 꼽자면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지크요. 지크. 지크가 제일 좋아요. 네, 그 친구는 약간 선각자 같아요. 그리고 상징적인 게 되게 많은 친구예요. 드라마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지크 한 표 나왔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거. 그 캐릭터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뭐 어떤 역할 했던 애라고 하셔도 돼요. 저는 그 아드님이요. 그래피티 하는 그 아드님. 아, 그래피티는 아, 그 윌 스미스 제이든, 어린 제이든. 말씀이시죠? 예. 네. 윌 스미스님의 아드님께서 굉장히 연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대담한 연기도 하셨고. 근데 그 그래피티라는 캐릭터와 되게 잘 어울리고 에피소드가 막 이렇게 생기고 사건이 막 생길 때 가만 보면 되게 중심을 잘 잡아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지켜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역을 한 아드님의 SNS 썰들이 막 떠오르면서 네. 되게 반대돼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썰들이 있었죠? 그 유명하죠. SNS로 중이병스러운 멘트 치기로 되게 유명했죠. 다들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는 한 명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네. 그 두꺼비같이 생긴 여자. 두꺼비가 마릴린이 아니야, 릴- 애니, 릴리- 애니. 애니 맞아요. 애니. 애니요. 백 애니. 마피아 이모. 그 굉장히 빌런 강력한 사람.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인어공주 네, 마녀같이 빌런이죠, 생기신 분. 빌런. 인어공주 빌런이죠. 네. 이거 목소리를 뺐을 것 같은 그 강력한 카리스마. 지금 그분하고 인어공주 마녀에서 지금 빵 대박 웃기다. 그리고 음악 만드는 마약 많이 하는 그분. 마약 많이 하는 그분이 누군데요? 음악을 만들고 음반 제작자 네. 프로듀서. 네네네네네. 저는 왜 두꺼비스러운 여자라 그랬는데 마릴린을 그랬죠? 그러게요. 그것도 웃기고. 예,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장면이나 반전, 이제 가장 재밌었던 부분. 그러면 네. 그 재현 작가님이 제키 얘기를 하셔서 그 음반 제작자 얘기를 하셔서 그 사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장면이 있어요. 누구요? 어떤 사람이? 제키가? 네, 제키가 네네네. 짓밟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디스코 음반계의 뭐랄까 입김이 센 여자분한테 짓밟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아주 19금스럽고 흥미롭고 인상 깊네요. 네. 19금스러운 게 나오나요, 이 드라마에? 이게 많이 약간 나오죠? 많이.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 19금스럽다라는 건 개인 기준 아닙니까, 근데?
이건 누가 봐도 19금스럽고 넷플릭스를 키면 그런가요? 왼쪽 상단에 이미 표기돼 있어요. 아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19금스럽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드라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통쾌했던 게 뭐냐면 지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뭐 스포하면 좀 그렇지만 예일대학교 무슨 약간 신입생 환영회식으로 갔었잖아요. 가서 친구가 좀 크게 일을 내 가지고 이 정치인한테 다시 잘못을 빌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다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사과하고 약간 "무릎 꿇어라. 그럼 다시 받아주겠다." 했는데 지크가 너무 강하게 노를 했어요. "난 당신한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곁엔 친구들은 없고 단지 사업 파트너만 존재할 것이다." 약간 그런 대사가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아 저 친구의 소신과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이구나.' 싶어서 약간 '이 드라마 약간 끝났네. 너무 좋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어떤 장면보다도 이 작품의 어떤 분위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로라고 하나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들을 맞는데 그거를 극복하잖아요. 그 어떤 회복 능력이 대단하고 생존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막 불타고 막 다 황폐해지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듯이 '살아가는 게 원래 다 이런 거야.'라는 것처럼 그렇게 의연하게 행동하고 그것도 약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저한테는 귀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겟다운을 시청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이 부분은 아쉽다. 그 여주 있죠? 여주 마릴린. 네. 여주가 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캐릭터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데 안전해. 그러니까 너무 안전해. 걔는 뭐 철벽 보호를 받는 애라서 약간 설득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친구 그 캐릭터의 대사에서는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랑 뭔가 실없이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되게 끼를 많이 부린다? 약간 쓸데없이? 약간 고런 느낌? 그래서 그게 이 영화의 결에서 너무 튀다 보니까 어색한 느낌이 중간중간이 돼서 사실 그 친구 나올 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엠키님 얘기 들으니까 약간 겟다운의 한국판이 나오면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한국인 작가에 의한 겟다운 한국판. 약간. 그냥 그 드라마를 보면서 다들 관계가 약간 막장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막장이라 약간 불편한데 또 그게 또 사실이야, 보면. 그 음.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 음. 갖고 약간 미국에 되게 유명한 쇼가 있어요. 제리 스프링업 쇼라고요. 음. 진짜 나와 가지고 내 약간 가족의 치부, 가정사 이런 거를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하는 쇼거든요. 그래 갖고 막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도 아니에요. 본 것 같다. 근데 그 겟다운에서도 그런 게 나와 가지고 약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쪼끔 '이거는 좀 수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 삼형제 있잖아요. 그래피티 하는 그 삼형제? 음음. 막 자기네는 무조건 그 공연만 하고 바로 집에 올 거래. 근데 이 음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부모님 안 보는 데서 막 대마초 피우고 약간 음음. 막 좀 방탕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범적인 생활은 아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음. 이 캐릭터 설정이 선과 악인이 되게 모호한 단계? 근데 모두가 선인일 수도 없고 모두가 악인일 수도 없어. 근데 여기서 더 악인도 있어. 그래서 샤올린도 솔직히 나쁜 애잖아요. 친구들 이용해 먹고 약간 맞아. 핑 찍고. 근데 걔가 또 나쁜 거 걔가 밉지가 않아 보면. 보면 밉지가 않아.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전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덕질하려고 모두를 팔로우 했습니다. 인스타에서. 아, 너무 다 좋았어요. 팔로우하고 계세요? 네, 다 팔로우했어요. 전 모든 사람들 다. 겟다운에 들어가셨네. 네, 겟다운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 되면은 그 판타스틱 4 플러스 2 아닙니까? 마지막 아, 한 명 멤버가 저도 되고 조앤님. 싶습니다. 네네. 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근데 조회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떠오르는 캐릭터가 그 건설업자 있잖아요. 그 여주의 삼촌. 삼촌, 네네, 삼촌. 삼촌. 네네, 작은 선글라스. 삼촌. 그 작은 삼촌 되게 순해 보여. 그 캐릭터 한국판으로 만들면 약간 사랑과 전쟁으로 틀 수도 있지만 네 마리. 저는 근데 중간에 음. 상황과 전쟁으로 틀어지던데요. 형수님의 그 다리를 아이 무릎이 안 좋으셨나 보죠. 네. 재현 작가님 갑자기 의문의 1패 뭐죠? 그걸 그렇게 재현 생각하다니 작가님 놀랍습니다.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가끔 펑퍼지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웃겨요. 추천을 한다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추천을 하고 싶은 이유. 래퍼와 MC의 차이, 그다음에 힙합과 랩의 차이를 뭔가 엄청 설명해 주기보단 이거 한번 쭉 보면 이 정서라는 게 있다. 요렇게 얘기하면서 좀 권해 주고 싶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페이로 먹고 사는 래퍼들이 아니고 그냥 로컬에서 자기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 챙겨가면서도 래퍼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수많은 MC들과 래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윗이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유명해진 래퍼들이 그 친구들을 샤웃하기도 하고 다들 힙합 평론가야. 그래가지고 이건 힙합, 이건 힙합이 아니고 막 그런 게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 거 막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이걸 봐라. 이걸 보고 이 정서를 이해하면 너가 조금 더 바라보는 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확실히 음악. 이거 그냥 내용 모르고 중간중간에 그냥 오디오만 들어도 되게 활력을 주는 그런 콘텐츠인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패널들이 거의 한국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저 고타님도 그렇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힙합이랑 그 장르를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접하다 보니까 나름의 뭔가 그 인식이나 이런 차이가 확실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더 로맨틱하신 것 같아요. 로망스가 있다. 되게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되게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이런 관심사나 이런 관점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추천할 때는 첫 번째 힙합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것.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힙합을 싫어하면 관심이 없으면 보기 힘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경쾌함이 있고 통쾌함이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디제잉하는 사람들이 음악과 음악을 섞어서 그 포인트를 잡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네요. 이거는 루머인데요. 그냥 루머예요. 그냥 이제 들은 얘기인데 시즌 2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시즌 3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보면은 실제 댄서들도 굉장히 많이 섭외가 됐거든요. 되면서 이 작품이 만들어질 때 이 제작진에서 그 댄서 출연진들한테 굉장히 후한 페이를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출연 페이를. 그래서 이게 망했다. 돈을 너무 출연료를 게스트 출연료를 너무 많이 썼어. 그것도 힙합스러운데요. 네네, 뭐 그렇다라는 그냥 루머예요. 이거는 이게 밝혀진 게 아니라서 뭐 그런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은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무근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 찾아봤는데요. 원래 겟다운 에피소드 편당 110억 정도로 책정을 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머가 160억 아니었네. 정도로 올라갔대요. 네네, 그거 진짜네요. 역시 그래가지고 댄서설. 너무 오버가 된 거예요. 댄서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자기네가 원래 모든 기획을 할 때 110억 정도로 편당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쓴 돈들이 160억 정도로 편당이 잡혀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되게 많이 돈을 썼대요. 그 10,000원 예상했는데 15,000원 쓴 거면 괜찮은데 이게 110억에서 150억 막 이러니까 너무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나스 형이
돈 많이 벌지 않았나요? 그걸 다 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나 봐요. 여담이지만 미국 친구들이 빚 몰라 그냥 질러 이러면서 번만큼 훨씬 잘 쓰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남의 돈이라 그랬던 거 아닐까요? 요즘에는 그리고 힙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던데요. 네. 나스 총 재산을 찾아봤는데요. 저 또 이런 팩트 좋아하거든요. 나스의 재산으로는 4편밖에 못 만들어요, 토탈. 그렇게 많이 부자는 아닙니다. 아 나스 형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스 형. 제가 나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 좀 좋아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좋아하니까 그 스눕독한테 얘기해보면 안 되나? 돈 많이 벌었던데. 스눕독님은 이제 약초 사업으로 이렇게 확장이 유연하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스눕독은 이제 약사죠 이제. 그쵸. 이 약에 대해서, 이 약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울로 가라. 그분이 피는 약초가 진짜 약초다. 스눕독 약사님은요, 저기 청소년들 지금 활성화 사업도 자선 사업도 하시고요. 시리얼도 판매하세요. 스눕독 이름으로 된 시리얼도 나오거든요. 아 진짜. 야. 그리고 하루에 릴스를 진짜 이거 팩트예요. 하루에 큰 릴스를요 한 10개 20개 만드세요. 남의 거 갖고 와가지고 매번 보여주시거든요. 남의 거 갖고 제가 와가지고. 스눕독 형님도 제가 업데이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와, 대단한 그냥 형님. 휴먼 담배 인삼 공사처럼 되셨네요, 그분은. 스탠딩 코미디 하는 사람들 모여놓고 거기서 소파에 앉아서 되게 그것도 깔깔거리면서 하세요. 연초를 맞아요, 막 맞아요. 저도 이거 루머인데요. 그분의 아드님이 트렌드를 짚어내는 센스가 굉장히 좋아서 스눕독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에미넴은 그리고 엄마 스파게티 체인점 냈다가 망했거든요. 스눕독 따님이 또 엄청난 겁나 인플루언서예요. 음, 그래갖고 고급 그 약간 베버리힐즈 약간 럭셔리 그걸로 나가가지고 되게 베버리 혼자 힐즈. 엄청 잘해요. 네네네. 스누독을 닮은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꽤 이쁘장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요? 근데 아빠랑 다르게 아빠는 빼샥 마르셨는데요. 따님은 겁나 좀 등발이 있으세요. 다이어트와 항상 전쟁을 하세요. 엄마 닮았거든요, 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눕독 형님의 그 휴먼 담배 인삼 공사까지 갔으면은 여기 계신 MK님, 조앤님, 재현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을 또 나눠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집단 지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걸 또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힙합 얘기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인사이트를 공유 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힙합에서 이제 each one, teach one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서로 한 가지씩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래퍼들이 많이 쓰는 아래서 위로, bottom to the top 그 정서와 에너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겟다운 콘텐츠 한번 보시고 즐겁게 하루하루 에너지 좀 붐업 시키는데 조금 천천히 녹여 먹는 초콜릿처럼 쓰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이렇게 뭔가 덕질을 혼자서만 하면은 되게 심심하고 외로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색깔로 각자의 생각으로 이 포인트 저 포인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보면서 놓쳤던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힙합을 정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게 돼서 더 깊은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배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이런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게 계기가 되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더메킹 라디오 오늘 겟다운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